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이제 3살 된 아들아이가 있는 나름 성공한 자영업자예요. 이런 제 삶에 지우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인데요. 정말 흑역사라는 말이 딱 제 경우에 맞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은 아빠 친구분의 먼 친척이었는데 그 집 엄마,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가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도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온 거였어요. 저는 선을 보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요. 아빠 친구분이 자꾸 선 한번 보라고 하니 아빠도 곤란해지셨어요. 연지야, 그냥 나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다 생각하고 가봐라. 이 친구 보아하니 네가 나갈 때까지 조를 것 같구나. 그 친구 말로는 성격 무난하고 사회생활도 무리 없이 잘한다면서 튀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무튼 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주말에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친구분 말씀대로 평범했는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끄는 면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차 한 잔 마신 걸로 다신 안 볼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 남편은 저한테 관심 있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나름 여자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연지씨만큼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까다로운 성격도 아니고 불편하게 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만나보고 그 후의 일은 다시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만나요. 2달만이라도 만나봐요. 저희 회사 앞으로 집 앞으로 찾아오며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그 남자를 보며 살짝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빼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럼 만나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좋은 점도 보였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특별한 취향이 없어서 그런지 까다롭지 않은 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고 처음에는 별로였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좋게 보이고 눈에 익자 점점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귀기로 하고 1년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시댁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렇게 3 식구였는데 시어머니도 무난하고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집안 최고 빌런은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하고 7살이나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인지 자기가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잔소리에 싫은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댔어요.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장차 해보고 싶은 일 때문에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안 신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동민우보다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라 찜찜한데 뭔 일을 배운다고 설쳐대? 그럼 우리 동민이 어쩔 거야? 옳게 결혼했으면 남편을 챙겨야지. 형님,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일하잖아요. 다들 좀 더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도 학원도 해보시고 직장도 다니셨다면서요. 그럼 저를 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옳게 얘기하는데 나를 왜 끌어들여? 이런 말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나는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먹고 사느라 그랬던 거고 옳게는 지금 사정이 다르잖아. 우리 동민이 이름만 들으면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고 괜찮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는데 그럼 동민이한테 더 신경 써야지. 요새는 집안일을 남녀 똑같이 나눠서 한다며? 그것도 비슷하게 벌 때 나는 말이고 옳게는 동민이보다는 연봉 적잖아. 그럼 알아서 기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동민이 아침밥 굶겨 내보내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잘해.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아침 차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신우는 딱 봐도 기가 세게 생겼는데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싸움이 날까봐 어느 정도 받아주는 척하며 조심히 말을 했어요. 남편도 신우애한테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기지는 못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연지랑 내가 아침 각자 챙기기로 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 뭐가 어째? 야, 내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 업어서 키웠어. 조그만 게 어디 컸다고 말대답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누나가 볼 때 동생이 항상 어려 보이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7살 차이인데 무슨 자기가 남편을 업어 키웠겠어요.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 입원하셨던 것도 남편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정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랬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자기가 한 일 가지고 생색도 많이 내는 성격 같았고 어떻게든 저한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신우보다 기가 약해서 그런지 웬만한 말은 이기지도 못했고요. 시어머니가 무난해서 다행이다 했더니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도 상견례 할 때도 또 혼수 때문에 만났을 때도 신우는 그저 말없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낼 줄 그때는 몰랐죠. 연지야, 우리가 누나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누나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지켜볼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사실 누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연지 너까지 그럴 건 없잖아. 그냥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러는 것 같아. 네가 조금만 참아. 그래, 늘 아이 같던 동생이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이 시간이 빨리 지나면 좋겠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저에게 신우는 정말 별 황당한 일을 다 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톡으로 무슨 식단표를 보냈더라고요. 이거 우리 동민이 식단으로 해보라고 보내는 거야. 영양 균형도 잘 맞고 동민이 좋아하는 음식 많으니까 이걸로 상 차리면 올케 고민도 좀 덜하지 않겠어? 저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솔직히 그런 식단표가 있다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저도 해봐야지 했지만 하필 그때 회사도 제일 바쁠 때라서 저는 제가 따로 배우고 있던 것도 잠시 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밥은 정말 각자 알아서 챙겨 먹고 집에 와서 제가 설거지하고 저녁은 반찬 하나 주문해서 밥만 해서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신우가 식단표를 보내주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퇴근해서 왔는데 뒤에서 사람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신우였어요. 어머 형님,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도 없이. 아니, 제 뒤에 따라오시면서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라더니 양손을 허리에 얹고는 저희 부엌을 쫙 스캔하더군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왜 김치랑 단무지 종류만 있어? 이건 또 뭐야? 찜닭인가? 내가 준 식단표 어제 소고기 묵국이었잖아. 아니 그리고 저 설거지통은 뭐야?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 형님, 저희 회사가 요새 너무 바빠서 식단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거 지나가면 그때 할게요. 찜닭은 어제 저녁 반찬으로 시킨 거 남은 거예요. 설거지는 제가 이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민이 아침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설거지도 해놓지 않고 나가고 순 밖에서 사다 먹는다는 소리네? 밥은 집에서 해서 메인 반찬 하나만 시켜 먹어요. 2식구인데 따로 장 봐서 음식하는 게 더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남으면 자꾸 음식물 쓰레기만 많아지니까요. 그럼 음식을 해서 나도 갖다 주고 우리 엄마도 갖다 주면 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요령이 하나 없어서 우리 동민이를 조미료 잔뜩 들어간 음식만 먹이는 거야? 올케가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으니까 동민이보다 못한 회사를 다니겠지. 그래도 사람이 정도가 있지. 내가 이참에 하는 말인데 올케 회사 관두고 그냥 동민이 내조나 잘해. 이러다 우리 동민이 올케 먹여 살린다고 일만 하고 몸도 망가지겠어. 내가 우리 집 인사 왔을 때부터 올케 인상 마음에 안 든다 싶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반대할걸.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미 결혼한 거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제가 동민 씨 와이프 됐는데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좋게 볼 구석에 있어야 좋게 보는 거 아니겠어? 다 원참. 아무튼 우리 동민이 더 이상 밖에서 뭐 사 먹이지 말고 제대로 집밥 먹여. 그것보다 잘해보라고. 저처럼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니라 신우 때문에 울어본 분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신우한테 치여서 신혼 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저더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누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줬죠. 지금 생각하면 위로가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아이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임신 초 입덧이 심한 것도 있고 재택으로 일을 하다가 한번 어지러워서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저는 휴직계를 내고 신우 말처럼 정말 아예 집에 들어앉게 됐어요. 남편 역시 코로나로 거의 10개월 정도를 재택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아이를 낳고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도록 통제된 산후조리원에 2주를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 중에도 친정 부모님은 문자도 자주 보내고 전화도 많이 했고 제가 나오자마자 아이를 보러 와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문자 몇 번 한 것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특히 저한테 그렇게나 모진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댔던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핑계는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한테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거요. 그건 그렇다 해도 첫 아이에게 선물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시댁에서는 제가 너무 섭섭할 정도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시기가 안 좋아 그럴 거라며 위로하며 넘어갔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일일이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물론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아이를 이뻐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원래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아빠니까 앞으로는 잘해보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아이가 밤에 울면 같이 봐주는 게 아니라 귀마개를 하고 혼자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자버리곤 했어요. 저는 아이의 모든 걸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키워야만 했고요. 그런데 식구들끼리 100일 잔치를 할 때도 신우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데도 음식이 어떻네, 인테리어가 촌스럽네 잔소리만 했을 뿐 아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100일 반지 하나 준비해오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건네준 금일봉 봉투 하나가 시댁이 해준 전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완전 변해버렸고요. 쟤는 왜 저렇게 허구한 날 울어대기만 해? 연지 너 애 잘 못 보는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 애 좀 조용히 시키지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이가 다 그렇지. 나나 동민 씨도 다 이렇게 큰 거야. 애들이 뭘 알겠어? 말도 못하는 나이잖아. 그러니 뭔가 표현하려면 울기밖에 더 하겠어? 동민 씨, 우리 하준이 아빠잖아. 그런데 하준이 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아 몰라. 네가 잘하면 안 울 거 아니야. 하여간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육아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동민 씨가 해보든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화가 나서라도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복직보다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어보자 싶었죠. 전에 배우러 다니던 부업을 아예 주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일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친정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지만 이제는 좀 더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만드는 반려동물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외출복 등을 먼저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했어요. 제가 목걸이 디자인을 잘해서인지 꽤나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외출복으로도 이어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작업실을 따로 구하고 같이 일할 직원도 몇 명 뽑아야 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비웃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뭐냐? 좀 팔리는 것 같다고 일 버리는 거야? 이러다 망하면 누구 신세까지 조지려고 그래? 적당히 해라. 넌 누나 말대로 집에서 애나 잘 보고 나한테나 잘하면 돼. 무슨 되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설치고 난리야. 저는 그때 한창 사업 설계가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어서 남편하고 다툴 새도 없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하기도 싫었고요. 남편이 비웃거나 말거나 저는 사업에 몰두했어요. 아이와 집안일은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고요. 밖에 작업실을 내고 처음에는 월세 내는 데에도 고전하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하고 신우는 깜냥도 안 되면서 사업한다고 저한테 못된 말만 했고요. 하지만 점차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반년도 되지 않아서 저는 직원들 월급에 작업실 월세를 내고도 꽤나 많은 이익을 내게 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 일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반려동물 간식까지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됐죠.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싹 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진이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덕이야. 내가 끝까지 못하게 했어봐. 이렇게 될 수나 있었겠어? 아무튼 이게 돈이다 얼마야. 라며 웃는데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흉해 보이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이토록 끔찍해질 수 있다니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처음 사업한다고 할 때는 비웃기만 하고 하나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 태세전환해서 전부 자기 덕인 양 구는 모습에 저는 정남이가 떨어졌던 거죠. 게다가 자기는 아이 안 좋아한다는 핑계로 애 한 번 제대로 봐준 적이 없고 자기 쉬는 날 친정 엄마가 와 있으면 그 핑계로 시댁에 가서 지 누나랑 엄마랑 외식하는 놈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한테 감사 표시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당연히 집안일 해주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아이가 있는데 좀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를 다스리며 지냈는데요. 정말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돼서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집에 급하게 들어왔을 때였어요. 저는 바로 챙기고 나가서 직원들과 회의를 해야 됐죠.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때 아닌 삼계탕을 들고 집에 들이닥쳤어요. 형님, 이게 웬 삼계탕이에요? 복날도 아닌데. 저기 제가 오늘 많이 바빠서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고 같이 나가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바쁜 척은 혼자 다 해. 돈 좀 번다 이건가? 암만 그래도 동민이 먹이는 건 제대로 챙겨야지. 동민이 살이 얼마나 빠진 줄 알아? 그런 건 보이지도 않지? 그 사람 살 뺀다고 헬스 다니잖아요. 아침에도 조깅하고요. 그러니 살이 빠지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살이 빠져도 얼굴은 반들반들 윤기가 나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 올케는 올케만 챙기나 봐. 올케는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르 하네. 아무튼 챙겨. 아무튼 저 나가봐야 하니까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같이 나가세요.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먼저 나서자 신우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번 주말에 이쪽으로 이사와. 저기 버스 정류장 옆에 땡땡 아파트 있잖아. 이사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아무튼 그날은 와서 우리 집 청소 좀 해.
신우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먼저 나갔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말한다고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주말에 신우 이사하는데 갈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새벽부터 계속 전화질을 하더니 급기야 남편까지 저를 재촉해서 신우 이사하는 아파트로 끌고 가더라고요. 일은 저랑 심해부만 죽어라 하고 신우랑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오니까 그제야 일어나서 뭐 좀 하는 신용을 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에 저는 완전 벙찌고 말았어요. 예, 우리 동희가 동민이 퇴직금 받아서 이렇게 좋은데 이사했다. 여기에 네 덕도 있는 거 아니겠니? 네 사업이 잘 되지 않았으면 동민이가 퇴직금 다 주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네? 퇴직금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 사람 퇴직금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 얼마 전에 회사 관뒀어. 그래서 퇴직금이 나왔는데 누나네가 당장 이사가게 생겼다잖아.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아파트면서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이참에 집 사서 이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 퇴직금으로 보탰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그저 남편과 뻔뻔한 표정의 신우를 번갈아 보기만 했어요. 그런 저의 눈치를 보는 건 신우 남편밖에 없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는 흥분하지 않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퇴직하는 건 왜 말 안 했어? 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이미 결정한 건데 너는 뭐 사업 시작할 때 나한테 말하고 했어? 네 마음대로 질러놨잖아.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야? 아니,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관둔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나 네 마누라야. 상관할 권리 있다고. 그럼 퇴직금을 전부 형님네 줘버린 건 왜 말 안 한 건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누나가 우리보다 안 좋은 아파트에 그렇게 사는 게 솔직히 말이 돼? 나 그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누나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솔직히 결혼하고서도 네가 잘 못하는 거 누나가 다 지적해주잖아. 저번에 삼계탕만 해도 그래. 너는 그런 거 끓이지도 못하잖아. 결혼하고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고마워서라도 돈 보태야지.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렇다 쳐. 그럼 우리 엄마는? 하준이 봐주고 우리 반찬 다 해주고 너 먹으라고 보약도 지어다 주고 명절 때마다 너 먹을 거 입을 거 따로 챙긴 우리 엄마는? 장모님은 네가 챙기면 되잖아. 아, 그리고 내가 언제 장모님한테 그런 거 해달랬어? 내가 우리 누나 좀 챙긴 게 그렇게 안 이꼽냐? 그럼 너도 네 돈으로 네 엄마 챙겨.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대체 이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싶기도 했고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감추느라 평범한 척 연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조용히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서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신우는 또다시 폭탄 하나를 제게 던지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왔는데 남편하고 신우가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올케, 이리 와서 앉아봐. 할 말 있어. 네, 잘 됐네요. 저도 할 말 있는데. 라며 제가 두 사람 앞에 앉자 두 사람은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들 할 말만 하더라고요. 아주 어이없는 얘기였어요. 내가 퇴직한 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비전이 없더라고.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알랑방귀 잘 끼는 것들일 테고 나는 맨날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말인데 연진 이 사업 나랑 공동대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누나가 고문이나 이사 같은 거 맡으면 어때?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우는 옆에서 한술 더 떴어요. 내가 보니까 올케네 제품 문제들이 좀 있더라. 지금이야 사람들 모르고 물건 사겠지만 시간 지나봐 말 많아질 거야. 내가 그런 걸 관리하면 좋겠더라고. 그걸 지금 두 사람이 정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내 회사 일인데요? 내가 언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우리가 연지 너를 위해서 돕겠다는 거잖아. 올케는 항상 생각이 좀 삐딱한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그럼 우리 출근할 날이나 알려줘. 너무 늦게 알려주지는 말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라더니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둘이 나란히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저를 완전 호구로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왜 진작에 저 남자 진짜 모습을 못 봤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때까지도 아이한테 보여주는 애정이라고는 어쩌다 한 번씩 마지못해 어린이집에 애 데리러 가는 정도였어요. 아이가 남편하고 오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는 남편한테 안기고 싶은데 남편은 싫어서 애 보고 먼저 앞서서 걸으라고 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애가 아빠한테 주눅들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이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혼을 해도 완전히 갈라서고 난 후에 알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남편과 신우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리고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때 너무 억울하고 분이 차올라서 견딜 수 없었어요. 이혼을 반대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뜻밖에도 단박에 바로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나 너한테 진작부터 혼자 살라고 하고 싶었어. 그래도 하준이를 보면 아빠가 있어야 되나 해서 말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애한테도 아빠 구실 못하는 놈은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엄마는 제가 없을 때 집안일을 봐주시면서 남편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 킥킥대며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저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많이 봐서 속이 터지셨다고 해요. 아이를 안 봐주는 건 물론이고요. 또 지 누나한테서 전화만 와도 단박에 쪼르르 달려나가는 게 제가 말은 안 해도 속 어지간히 썩겠구나 하셨대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아빠 역시 체면이고 뭐고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요즘이 어디 우리 때처럼 꼭 한 사람한테 매여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집안이면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서 네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네가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아빠의 그 말 한마디가 방아쇠가 돼서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가기 전에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들러서 서류 작업을 마쳤고 이혼 서류를 들고 출근했어요. 퇴근 후 남편과 신우 앞에 내놓을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는지 말을 안 해서 답답하다면서요. 신우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직원한테 심부름까지 시키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오면 차 내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 곧 내가 여기 이사가 될 텐데 어째 직원들 태도가 영 엉망이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컵에 물을 따라서 그걸 신우 머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꿈깨 이 여자야. 이사는 무슨 이사? 우리 회사 규모의 이사 같은 거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너 같은 건 이사는커녕 말단도 안 되거든? 신우는 물을 맞고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고 남편도 저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다 물을 끼얹어? 그리고 이 여자? 너? 당장 누나한테 사과하지 못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다고 나한테 난리야. 저 사람이 여자 맞지? 그럼 남자야?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야,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네가 이러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나랑 살기 싫어? 어? 그래, 너랑 안 살 거다 이 뻔뻔한 놈아. 저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그걸 본 남편과 신우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왜 나 혼자 일군 회사를 너랑 공동대표하고 거기다가 혹까지 떠맡으면서 너랑 살아야 되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끊어버릴 방법 없나 생각했더니 있더라고. 제일 간단한 거. 이혼. 왜 이렇게 미쳤어?
무슨 애 낳은 여자가 이혼이야.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혼 하니까 이혼이 쉬운 줄 알지? 이혼 어렵죠. 누군들 이혼 쉽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아줌마, 저는 호구 취급하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하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100배는 낫겠던데요. 아니,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갑자기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졌어요. 연지야, 아무리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 이 서류, 이것도 그냥 봉투만 변호사 사무실이지 속에는 별거 없는 거 다 알아. 이러지 마. 별거 아닌지 맞는지 네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러자 신우가 남편을 밀치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고 이혼 서류인 걸 확인하자 분에 못 이겨 찢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찢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줌마 손에 더 무서운 게 들어갈 테니까요. 신우는 부들부들 떨다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주저앉아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자기 누나를 감싸면서 저한테 억울한 소리를 했고요. 너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누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로 놀라게 해. 어떻게 하긴. 나 기죽이고 너 안 챙긴다고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시집살이 시키고 거기에 더해 네 퇴직금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나더러 이삿날 와서 청소하라고 호통치고 뭐 더 할까? 오늘도 봐. 지가 무슨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이사를 하겠대? 야, 박동민, 너는 내가 그렇게 웃어? 언젠가부터 너 날 우습게 봤어. 그깟 대기업 다니면 애 낳은 자기 마누라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돼?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기 마누라랑 애한테만 큰 소리치고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야. 바로 너처럼. 공동대표? 웃기시네. 그 서류 갖고 가서 변호사나 구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 처음 본 남편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이제는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연지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누나 집 사는 거 보탠 거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어? 그렇다면 사과할게. 솔직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고 내가 어떻게 쓰든 네가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너를 힘들게 했다면 사과할게. 야, 넌 끝까지 날 나쁜 년 만드는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화가 났다니. 그렇다면 일단은 미안하다. 뭐 이런 거네? 너 결혼 전에 나한테 얼마나 들이댔냐? 그래놓고 지네 누나가 사람 쥐어짜듯이 괴롭히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 누나가 눈만 부릅떠도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내가 그런 놈을 어떻게 믿고 사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 하준이한테 언제 한번 다정한 모습 보였어? 네가 아빠 노릇 제대로 했냐고. 마지 못해서 투덜대면서 무슨 애를 짐짝 취급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더라. 너 같은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하다고. 이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도 다 아셔? 그럼 왜 모르겠니? 우리 엄마 너 하는 짓이 완전 치 떨렸대. 너 같은 인간하고 단 하루도 더 살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네 잘난 누나 데리고 썩 내 사무실에서 꺼져. 제가 무섭게 말하자 남편은 지 누나를 놓고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그걸 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누나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도 몇 번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도 화가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부인 따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애를 그렇게 괴롭힐 동안 가만히 계신 건 뭔가요? 제 딸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사부인 딸 중한 만큼 남의 딸도 중한 거예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찍소리 못하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못 보냈고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제 사무실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남편 앞으로의 회사의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하자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자기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게 무서웠던 거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남편은 위자료 대신 둘이 살던 집 전세금을 전부 저한테 주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자기 집에서 더는 큰소리 못 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기 동생 이혼시켰다며 크게 한판 한 모양이더라고요. 생전 자기 말발에 밀려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던 엄마가 화가 잔뜩 나서 몰아붙이니 신우도 놀랐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 집 인간들 신경 쓸 틈도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양육비 핑계로 자꾸 만나자면서 어떻게든 다시 합칠 궁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 너도 고소해버린다고 큰소리치니까 더는 귀찮게 굴지 않네요. 저는 한동안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려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부모님 댁도 제가 전에 살던 동네도 남편 쪽에서 다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모르는 대로 오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평화롭고 너무 좋네요. 저는 당분간 이렇게 부모님과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우리 아들 키우는 데만 신경 쓰려고 해요. 남자는 인연이 닿으면 만나겠지만 그렇게 목매서 찾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